네, 오늘 만나신 모델은 쉐보레 전기차 볼트 EV인데요. 저희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전기차이기도 합니다. 150kW의 출력을 낼 수 있는 모터를 바탕으로 상당히 힘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전기차 볼트 EV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볼트 EV는 키 큰 해치백의 모습을 갖습니다. 전면부도 귀여운 인상을 보여줍니다. 전기차답게 그릴은 막혀 있습니다. 측면부의 벨트 라인은 낮습니다. 요즘 추세와 다른 모습인데요. 대신 루프 라인을 높게 설정해 윈도우가 차지하는 면적을 늘렸습니다. 후면부에는 입체적인 디자인의 리어램프를 달았고, 머플러 없는 범퍼로 마무리 시켰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저저항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친환경 차량에도 종종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볼트 EV에는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도 내부의 접착 물질이 틈을 막아주는 실란트 타이어가 사용됩니다. 볼트 EV가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사운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쉐보레 브랜드의 인테리어는 실내를 감싸는 디자인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 볼트 EV는 수평적인 형태로 실내를 넓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8인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계기판은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특히 10.2인치 크기의 새로운 마이링크 시스템은 한결 멋진 그래픽을 보여줍니다. 전기차인 만큼 전력 효율과 관련된 다양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시트는 매우 얇게 디자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쿠션이나 스프링 대신 서스펜션을 사용해 쿠션감을 만든 덕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뒷좌석 공간을 크게 넓혔습니다. 바닥 부분 역시 평평합니다. 트렁크 공간의 경우 모난 부분 없이 넓게 활용할 수 있고, 바닥 부분에 2단 수납도 가능합니다.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전방 추돌 및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보행자 감지 시스템 등의 다양한 안전장비도 갖췄습니다. 스마트 하이빔, 자동주차 기능도 지원합니다. 한 번 충전으로 400km 가까이 주행할 수 있는 볼트 EV가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볼트 EV 기존 쉐보레 차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경쟁 구도로 본다면 현대 아이오닉 정도가 직접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차체 디자인에서 조금 더 이점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뭐 헤드룸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조금 더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볼트 EV 자체가 전기차인 만큼 전기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쪽 테크니컬 담당 김선웅 기자에게 전기차의 세대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네, 여러분들께서 전기차를 계획하시거나 운영을 하고 계실 때 가장 먼저 개념을 잡아주실 부분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용량은 약 1kWh 내외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는 약 10kWh 내외의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기차로 넘어와 볼까요? 현재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1세대 전기차입니다. 대략 20kWh 내외의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고 한 번 충전으로 약 150km 전후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닛산 리프, 기아 소울 EV, 르노 삼성 SM3 GE, 그리고 BMW i3 등이 있습니다. 네, 2세대 전기차부터는 주행 가능 거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60kWh 이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현재 보시고 계신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앞으로 출시될 테슬라의 여러가지 모델 역시 2세대 전기차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2020년 이후부터 나올 전기차들은 3세대 전기차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용량만 100kWh 전후에 되기 때문에 주행 가능 거리도 600km 이상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1회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개념을 잡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연비입니다. 전기차에서는 효율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가 1리터로 몇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지를 표시를 한다면 전기차는 1kWh의 용량으로 몇 킬로미터를 주행할 수 있는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숫자는 아무래도 낮게 되죠. 네, 3세대 전기차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연비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이제 최초의 2세대 전기차. 아무래도 그 때문에 주행거리 부분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현재 재원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고 출력은 마력으로 환산했을 때 204마력 정도, 이제 킬로와트로 대부분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150킬로와트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최대 토크는 36.7kgm인데요. 이와 같은 토크가 모터의 구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만큼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상당히 힘찬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가속 부분으로 봤을 때 최근 나와 있는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가속에서의 경쟁력이 분명히 뚜렷해지는데요. 여기서 잠시 발진 가속 성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사실 이 부분을 본다면 BMW i3가 후륜 구동을 기반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가속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볼트 EV 역시도 가속력 부분에서는 탁월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지 전기차를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이와 같은 최대 가속을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력을 더 많이 소비시키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아쉬움이 될 수 있죠. 물론 볼트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적인 주행거리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에 맞는 그런 운전을 좀 더 익혀서 진행하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일상에서 다룰 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볼트는 일상에서 상당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이
RPM을 올렸을 때 마력과 토크를 내는 것에 반해서 전기차는 사실상 빠른 모터의 회전력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주행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전기 모터를 활용하게 되는 만큼 엔진에 어떤 소음이 유입되지 않는데요. 덕분에 현재같이 달리고 있을 때도 사실상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그런 소음 외에 다른 것들을 느끼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잠시 볼트 EV의 정숙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앞서 보신 것처럼 정숙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아이들 때 소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상 영역에서 적어도 정숙성에 대해서 나무랄 그런 소비자분들은 나오지 않으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고급 대형 세단들 역시도 정숙성이 뛰어나지만 그보다 한 차원 더 뛰어난 그런 정숙성을 가지는 것이 전기차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기존 내연기관 차와 다르게 조금 운전을 할 때 다른 습관이 하나 생긴다면 이 계기판을 자주 주시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도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늘어나는 그런 전력 소모량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제 속도를 본다기보다는 현재 이제 계기판 보신 것처럼 전력 소모량, 여기서 잠시 가속 페달을 밟아볼까요? 확 하고 100kW 이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빠른 가속력을 얻을 수 있지만 그에 대비해서 이제 주행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가속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트 EV, 힘이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조금 더 빠른 가속을 즐길 수 있는 모드가 제공이 되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모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조금 더 높은 전력을 소요시키면서 한번 가속을 할 때 뛰어난 가속이 느껴지는데, 적어도 추월 가속 등에서 답답함, 그런 점들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도 좋습니다. 거의 이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차별화가 되어 있는 BMW i3와 비교를 하더라도 분명히 뒤처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볼트 쪽이 약간 더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요. 핸들링이라는 부분, 사실 이제 GM이 하체 세팅을 상당히 잘하는 편인데, 그 때문인지 기본적인 핸들링 자체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이제 엔진의 어떤 그런 토크 등이 걸려서 주행을 하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 전해지고,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그런 피드백 양이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주행을 하면서 적어도 불만을 느낄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으로 전망이 되네요. 또한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 사실 이제 고속도로 환경 자체가 전기차에게는 약간 불리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조사가 발표한 기본 주행 가능 거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시내 주행에 있을 때 조금 더 나은 주행거리를 뽑아낼 수 있게 되죠. 하면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아무래도 꾸준하게 전력을 이제 뽑았어야 되는 만큼 주행 가능 거리가 조금은 짧아지게 됩니다. 현재 이 볼트 같은 경우도 300km 중반대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가 테스트한 볼트 EV의 연비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최근에 이제 조금 좋아진 것이, 예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뻥연비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현재 모델들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그런 연비를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볼트 EV 역시도 제조사 발표한 주행 거리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내 주행 연비가 앞서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끔은 이제 저희도 그런 질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이 측정을 했을 때 시내 연비가 더 좋아?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쉐보레 이제 말리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전기 모터를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을 때는 내연기관 자동차 역시도 시내 주행 연비가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나온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잘 달리는 볼트 EV,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제동 성능 역시도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전기차를 운영할 때는 모든 것을 이제 다시금 이제 배터리로 충전시키는 그런 개념이 도입되는 만큼 보통의 경우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 좌측에 있는 이 리젠 버튼을 당겨서 어떤 효율성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경우 혹은 이제 일상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사실 타이어에서 다소 좀 미끌림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제동 거리가 생각보다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됐는데 이 정도의 수치라면 분명히 좋은 정도의 제동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 이때 이제 회생제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운전법을 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 리젠 버튼의 활용,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버튼을 활용해서 주행하시는 것이 더 추천이 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는 지금 D 모드에 있는데 L 모드로 바꿨을 때 이때는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가속을 즐길 수 있고 반면 가속 페달을 뗐을 때 최대한의 제동력을 활성화시켜서 효율성을 올려주는 만큼 페달 하나라도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부각이 되죠. 물론 여기서 리젠 버튼까지 사용을 해주면 볼트 EV가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환경 안에서의 최대 제동력이 활성화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면 이 좌측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주행 가능한 거리를 총 3가지 타입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멀 레인지에서는 이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를 달릴 수 있고 윗부분을 보면 좀 더 효율적인 운전을 했을 때 최대 주행 가능 거리를 표시해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대략 뭐 한 100km 내외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가혹한 환경에서 최저 주행 거리를 표시해 준다는 점, 이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코너링 퍼포먼스, 사실 전기차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코너링 자체가 차량 무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볼트 EV의 무게 자체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가 큰 사이즈로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약간의 무게에 대한 이슈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잠시 무게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조금은 무거운 그런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코너링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의 특성 때문에 그 스피드 자체, 뭐 코너의 진입 속도라든지 그런 것 자체가 빠르진 않지만 적어도 일상에서 타는 데는 뭐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성능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볼트 EV, 저희도 이제 전기차를 이렇게 많이 접해 본 것은 아닌데 뭐 그래도 국내에 나와 있는 이 전기차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승은 다 해본 상태지만 볼트 EV의 경쟁력이라면 역시나 주행거리를 꼽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일반 내연기관차는 연비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유소에 들어갔을 때 재충전을 통해서 주행거리를 쉽게 늘려나갈 수 있게 되죠. 반면 현재 같은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갖는 그 이점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볼트 EV의 경쟁력은 분명히 현재 국내에 출시된 차량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테슬라 같은 모델도 상당한 주행거리를 자랑하게 되지만 차량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전기차를 택하는 목적이 경제성에 있고 그 경제성으로 놓고 봤을 때는
되면 분명히 볼트 EV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지적을 해야겠는데요. 사실 상품성 자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 내가 차를 사고 싶어,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바로 차를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졌을 때 구입할 수 있는 모델로 봐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사실 이 전기차, 저희도 이 많은 이렇게 주행 테스트를 해보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 있다면 이 충전과 관련된 그런 이슈 부분인데, 때문에 일상에서 이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운전법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김선원 기자에게 전기차에 대한 효율적인 운전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앞서 김기태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효율적인 운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도 그렇지만 급가속, 급제동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급제동과 같은 상황의 경우 에너지 회생 장치가 작동하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을 함으로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여유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네, 그만큼 전력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완만한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살짝 풀어줌으로써 에너지 회생 장치를 최대한 만들어주는 운전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운전법만 가지고도 수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쉐보레 볼트 EV 같은 경우 L 모드를 통해 원페달 드라이빙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에 리젠 버튼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 없이 완전히 정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회생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주행거리를 대폭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떤 운전 환경이 전기차에겐 열악할까요? 먼저 겨울철에 열선과 히터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것보다 전력 소모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을 하면서 내리막길보다 오르막길을 주로 운행을 할 경우 더욱더 전기차의 배터리가 급격하게 소모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 운전법을 구사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전기차의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쉐보레 볼트 EV 전기차로서의 매력은 상당히 충분합니다. 아마도 현재 전기차를 이미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라면 아마도 볼트 EV를 상당히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특히나 이제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를 가지고 장거리 운행을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충전 스테이션을 마주해야 되는 환경을 자주 맞게 됩니다. 반면 한 번 충전만으로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 바로 그 점이 2세대 전기차로서의 최대 매력이며 앞으로 나갈 차들 역시도 점차적으로 주행거리를 늘려나가게 될 테니까 네, 볼트 EV는 좋은 벤치마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은 정말이지 다른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칭찬을 거듭하고 싶은 네, 볼트 EV를 만나봤습니다.